실제 현장에서 네. 상담을 할 때 이 상담사나 이 코치가 가져야 될 어떤 태도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를 잘 못 지켜가지고 상담 효과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치료자의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관심이라는 겁니다. 관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 마음을 보낸다는 거거든요. 이거 마음을 보낸다는 거는 뭐냐면 상대방하고 내하고 연결해 끈을 만드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모든 어떤 관계는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이제 상담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겠죠. 내담자가 하는 어떤 말, 그 말 뒷면에 있는 의도, 내담자의 어떤 얼굴 표정, 또 감정, 행동,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관심 있게 바라봐야만이 거기에서 뭐냐면 알아차림이라는 거 오고 접촉이 가능하죠. 상담사는 내담자를 사실 힘들어서 오잖아요. 네, 네. 그분을 존중해 줘야 되거든. 존중해서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하품은 뭐냐면 내 관심 없다. 지루하다. 넌 내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적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네. 많은 숫자가 자신의 심리적 문제 때문에 그쪽에 발들여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담사가 가져야 될 윤리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내담자하고의 그런 부분이 얽혀서도 안 될 뿐만 아니고 내담자에 대한 어떤 그런 존중이 무시되는 그런 게 있어서도 안 되고 인성이죠. 상담의 영역이 다양하게 좀 확장되고 있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타로도 상담을 붙이고 네. 명리도 상담을 붙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오늘 내가 수업하는 이 내용이 상담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관심을 전제로 우리는 뭘 하냐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말에 관심을 가져야 그 말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경청을 해야 되고 그러면 수용, 경청, 그 다음에 공감, 그 다음에 뭐냐면 존중. 이건 모든 게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덕목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 쿠션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와 나포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네. 나포,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본인의 내면에 있는 걸 다 끄집내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뭐 어떤 문제를 숨김없이 드러내야만이 뭔가 해결책을 서로 같이 도출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나포가 형성 안 되면 적절하게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적절하게 거짓말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안에 내면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나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내담자와 일치시키는 부분들을 계속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면 편한가요? 나하고 비슷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저 사람은 내하고 일치되는 게 있다. 저 사람은 내하고 비슷한 사투리를 쓴다. 저 사람은 수업할 때 발작을 낀다. 저 사람은 고개를 잘 끄덕거린다. 저 사람은 잘 웃는다. 저 사람은 요거 할 때는 특정한 어떤 행동을 하더라. 그런 거에 내가 마치 거울처럼 반응을 하면서 일치시키 준다든지. 이제 신체적인 일치도 있고 언어적 일치도 있어요. 언어적 일치는 뭐냐면 이 사람이 특정한 언어를 쓰면 그 언어를 우리는 함께 맞춰줌으로써 일치시키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감정적인 거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일치시키게 되면 나포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첫째 관심 기울이기, 두 번째 일치시킬 수 있는 신체적, 언어적, 감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일치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백트랙이에요. 오늘 날씨 참 좋죠 할 때 맞아요 날씨 참 좋아요. 네. 그러면 일치가 됐잖아요. 요게 이제 단순한 일치시키기인데 요것만 해도 좋아요. 조금 이제 더 일치시키기의 차원을 올리려면 바꾸어서 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참 좋죠 했을 때 맞아요.
오늘 특별히 바람도 많이 안 불고 햇살이 따사로운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르게 표현해 주는 거. 그래도 우리는 일치됨으로 해서 라포 형성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요약시키는 거예요. 내담자는 때로는 행설수설할 때도 있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말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그 내용을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의도에서 하는지를 스스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러면 아까 요거는 요렇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그건 그걸 의미하죠.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이야기해주면 나한테 관심을 갖고 나를 존중하고 내 말에 경청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뭐냐면 일치되면서 나포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관심 기울이기, 일치시키기. 세 번째가 공감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상담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공감이잖아요. 공감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표면 공감.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게 표면 공감이에요. 그럼 심층 공감은 뭐냐면 그거 그럼 맞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그렇게 힘들겠어요?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적절하게 하면서 계속 공감을 파고 들어오는 걸 심층 공감이라고 해요. 우리 이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걸 잘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일상적인 관계에서는 표면 공감을 써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표면 공감해야 될 때 너무 콕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뭔가 부담스럽거든. 나는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반대로 상담을 하러 온 내담자가 자기 내면에 정말 아픈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좀 위로받고 싶은데 그때는 뭘 해야 될까요? 심층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상담사가 그냥 지나가듯이 별 의미를 두지 않고 표면 공감하면 뭐냐면 서운해지는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감의 기술도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심층 공감, 표면 공감을 거꾸로 쓰게 되면 역효과가 나타난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